자, 우리 형님들, 다들 뭐 하고 있어? 고된 일 끝나고 시원한 맥주 한 잔 걸치고 있나? 아니면 주말 소파에 누워서 리모컨이랑 물화일체가 되어 있나? 어디에 있든 뭘 하고 있든 딱 5분만, 아니 10분만 내 얘기 좀 들어봐. 이건 형들의 연애사. 아니 어쩌면 인생 전체를 뿌리부터 바꿔놓을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거든. 혹시 이런 상상해본 적 있어? 내가 만약 이 여자한테서 갑자기 모든 연락을 싹 끊고 잠수 타버리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냥 에이 삐졌네 하고 신경도 안 쓸까? 아니면 이 남자 뭐지? 하면서 하루 종일 내 생각만 하게 될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야. 이건 무슨 애들처럼 토라져서 하는 유치한 잠수가 아니야. 이건 상대를 벌주려는 치사한 복수도 아니고, 이건 진짜 어른 남자가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 고요하지만 단호하게 한 걸음 물러서는 그런 전략적 침묵에 대한 이야기야.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남자라는 종족 참 단순하게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잖아. 사랑은 뭐다? 행동이다. 표현이다. 사랑한다면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틈만 나면 카톡 보내고 전화 걸어서 내 존재감을 알려야 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을 웃게 만들어줘야 그게 사랑이라고 세뇌당해왔잖아. 그래서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우리 형님들이 본능적으로 거의 반사적으로 하는 게 뭐야? 그렇지. 더 많이 행동하려고 들잖아. 더 많이 전화하고 더 길게 카톡 보내고 더 비싼 선물을 사주고 어떻게든 더 많은 행동으로 이 망가져가는 관계를 수리하려고 애쓰잖아. 아이고 이 양반들아. 무슨 고장난 세탁기 고치는 줄 안다니까. 더 세게 두드리고 더 세게 흔들면 고쳐질 거라고 믿는 것처럼 말이야. 근데 오늘 내가 하려는 얘기는 우리 형들이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 모든 생각들을 아주 박살 내버리는 얘기야. 좀 도발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봐. 진짜 가치 있는 남자의 침묵은 상대방을 조종하려는 비겁한 기술이 아니야. 이건 너덜너덜해진 내 자신을 존중하는 첫걸음이고 내 내면의 평화를 되찾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기 선언이라고. 형들, 내 말 딱 한 번만 믿어봐. 이 제대로 된 침묵은 형들이 밤새 고민해서 쓴 장문의 카톡보다, 백송이 장미꽃다발보다,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 이 침묵은 단순히 그녀가 형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데서 그치지 않아. 진짜 중요한 건 형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놓는다는 거야. 알아. 나도 다 안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님들 마음이 많이 지쳐있다는 거. 내가 뭘 모를 것 같아. 나라고 안 겪어봤겠어? 정말 내 모든 걸 다 걸고 노력했는데, 내 마음 다 퍼줬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오해뿐일 때, 내가 무슨 감정 해결사도 아니고 맨날 쩔쩔매고 먼저 사과하고 이해해주는 역할만 도맡아 할 때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형들은 그저 깊이 있는 교감, 진짜 기댈 수 있는 평온한 관계를 원했을 뿐인데 현실은 어때? 끝없는 거리감, 똑같은 문제로 뱅뱅 도는 지겨운 말싸움 뿐이잖아. 아, 생각만 해도 혈압 오르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나는 여자는 당신이 연락을 멈추면 이런 감정을 느껴요. 같은 얄팍한 연애 기술 따위를 알려주려는 게 아니야. 그런 건 다른 채널에서도 닳고 닳도록 얘기하잖아. 나는 이 문제의 가장 깊은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서 왜 우리 형들이 잠시 멈추는 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는 가장 위대한 첫걸음이 되는지를 낱낱이 파헤쳐 줄 거야. 왜 묵묵하고 깊이 있는 남자의 침묵이 전혀 다른 차원의 에너지장을 만들어내는지 그 심리학적인 배경까지 우리 형님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줄 생각이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이론을 당장 오늘부터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조용한 전략의 3가지 황금 규칙을 공개할 거니까 채널 돌리지 말고 끝까지 집중해. 이거 진짜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듣는 얘기다. 만약 우리 형들이 더 이상 감정 소모에 시달리지 않고 진짜 내면의 평화를 찾고 싶다면, 얄팍한 관계가 아니라 진짜 깊이 있는 연결을 원한다면, 그리고
겉으로만 강한 척하는 게 아니라 내면과 외면이 모두 단단한 진짜 남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줘. 형들이 이걸 눌러줘야 이 똑똑한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는 녀석이 아, 이 채널은 진짜 남자들을 위한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우리처럼 진지하게 고민하는 다른 형님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퍼뜨려 줄 거 아니야. 그리고 아직 내 채널 구독 안 한 의리 없는 형님들 있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 이런 속 깊은 얘기를 우리 남자들끼리 모여서 툭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 자, 그럼 이제 잡설은 그만하고 문제의 핵심으로 한번 제대로 들어가 보자고. 자, 그 여자의 감정이 어떤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 형들 잠깐만 스톱.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바로 우리 자신, 우리 남자들의 감정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거야. 그리고 그 감정이 대체 어떤 과학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게 날뛰는 건지 그 근본부터 알아야 해.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백날 첫날 여자 마음 공부해봐야 말짱 도루묵이야. 왜냐고?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마음을 꿰뚫어 보겠어? 안 그래? 아, 이게 뭐 똑똑한 심리학자들이 쓰는 말로는 애착 이론이니 행동 심리학이니 하는 복잡한 용어들이 있는데 아이고, 우리 형들 그런데 관심 없잖아. 그런 어려운 말 들으면 머리부터 아파오지. 그러니까 내가 아주 쉽게 우리들 쓰는 말로 싹 풀어서 설명해 줄게.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이거야.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관계를 맺던 방식이 있잖아. 밥 달라고 울면 바로 와서 젖을 물려줬는지 아니면 한참을 울게 내버려 뒀는지 같은 것들 말이야. 그게 신기하게도 우리가 다 커서 여자를 만나 연애할 때도 아주 똑같이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야. 야, 이거 뭐냐? 진짜 다 큰 성인인 줄 알았는데 우리 남자라는 종족은 아직도 마음속에 5살짜리 꼬마를 한 명씩 품고 사는 거라니까. 물론 안정적으로 자라서 연애도 건강하게 잘하는 형들도 있겠지. 근데 문제는 우리 중 많은 형님들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 첫 번째는 연애만 시작했다 하면 상대방이 내 눈앞에 내 손 닿는 곳에 딱 붙어 있어야만 마음이 놓이는 안절부절 못하는 형님들. 카톡 답장이 1분만 늦어도 얘가 왜 답장이 없지? 폰을 보면서도 일부러 안 읽는 건가? 내가 아까 보낸 이모티콘이 마음에 안 들었나? 하면서 혼자 머릿속으로 시나리오 1편부터 16부작 미니 시리즈까지 다 써내려가는 거야. 상대방의 작은 눈빛, 작은 말투 하나에 내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거지. 아이고, 피곤해서 어떻게 사냐 진짜. 두 번째 부류는 또 정반대야. 누가 자기한테 좀 깊게 다가오려고 하면 갑자기 슬금슬금 부담을 느끼면서 뒷걸음질 치는 동굴 속 왕자님 스타일. 아, 혼자가 편한데 왜 자꾸 내 사적인 영역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숨 막히네 하면서 자기만의 동굴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러고는 동굴 밖에서 애타게 부르는 여자는 나 몰라라 하고 말이야. 우리 형들 중에도 지금 내 얘긴데? 하고 뜨끔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걸? 다 알아. 다 안다니까. 자, 그럼 우리가 왜 자꾸 연락에 그토록 집착하는지 이제 감이 좀 오지? 형이 미친 듯이 카톡을 보내고 별일 없는데도 1시간에 한 번씩 전화를 걸고 어떻게든 다음 주, 다다음 주 약속까지 미리 정해 놓으려고 애쓰는 거. 그게 바로 형 마음속에 있는 그 안절부절 못하는 5살짜리 꼬마가 시키는 행동이라는 거야. 혹시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 근원적인 불안감 때문에 미치겠으니까.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 아, 다행이다. 얘가 아직 날 좋아하는구나 하는 확인 도장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겨우 안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거지. 이건 사랑이 아니라 생존 확인에 가까운 거야.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아? 형의 그런 불안에서 비롯된 행동 하나하나가 상대방한테는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고 있다는 거야. 아주 끔찍한 메시지를 말이지. 대체 어떤 메시지냐고. 그건 바로 형이 보내는 모든 카톡, 모든 전화벨 소리 뒤에 보이지 않는 자막처럼 이런 메시지가 따라붙고 있다는 거야. 나는 너의 답장과 너의 인정이 없으면 불안해서 죽을 것 같아.
내 모든 감정과 안정감은 전적으로 너에게 달려있어. 제발 나 좀 봐줘. 야, 이게 말이 좋아 순정이고 헌신이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저는 자존감도 없고 매력도 없는 쉬운 남자입니다. 하고 온몸으로 광고하는 거랑 뭐가 달라? 형들 같으면 그런 남자한테 막 끌리고 더 알고 싶고 미치도록 궁금해지겠어. 천만에. 절대 아니지. 이 애착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야. 형이 계속해서 연락하고 만나자고 조르고 관계의 모든 빈틈을 형의 노력으로만 꽉꽉 채워 넣으려고 하잖아. 그럼 형은 그 여자한테 너무나도 예측 가능한 존재, 결말까지 다 아는 영화 예고편 같은 뻔한 남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상대방 입장에서는 자기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형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게 되지. 처음엔 그게 편안함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 근데 그게 다야. 남녀 관계에서 편안함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이 지루함이 되는 건 진짜 한순간이라고. 이 남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가만히 보면 속을 잘 모르겠네. 더 알고 싶다 하는 호기심이나 상대를 향한 애틋한 갈망 같은 건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야. 왜? 형이 모든 걸 다 떠먹여 주니까. 여자가 굳이 숟가락들 노력을 할 필요가 없게 만드니까. 모든 미스터리를 형이 직접 다 스포일러 해버리는 거야. 결국 형의 존재가 그 여자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마치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지. 아이고, 우리 형들. 평소에 숨 쉬면서 공기가 너무 소중하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해? 안 하잖아. 갑자기 공기가 희박해지고 숨이 턱 막혀봐야 헉 큰일 났네 하는 거지. 관계도 똑같다니까. 형이 스스로를 그렇게 흔하고 당연한 존재로, 없어도 티 안 나는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여자한테 공기 같은 남자가 아니라 다시금 심장을 뛰게 하는 보물 같은 남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그 당연했던 존재감을 다시금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답은 우리 형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곳에 있어. 바로 잠시 멈추는 거야. 모든 연락을, 모든 노력을. 근데 여기서 딱 하나만 약속해. 이건 절대 밀당 같은 유치한 연애 기술을 쓰자는 게 아니야. 내가 연락 안 하면 상대방이 애타겠지? 하는 얄팍한 생각으로 접근하면 백전백패야. 이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고. 이건 진짜 깊이 있는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 우리 남자들 자신을 위한 고도의 자기 성장 전략이야. 이것도 뭐 심리학자들이 쓰는 말로는 자기 결정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또 머리 아픈 소리 나왔지? 아이고, 됐고. 그냥 이렇게만 기억해. 우리 인간한테는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 첫째는 유능함의 욕구. 내가 뭔가 쓸모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마음이야. 둘째는 관계성의 욕구. 다른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싶은 마음이지. 그리고 마지막,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인데 바로 자율성의 욕구야.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는 느낌. 내 행동과 삶을 내 스스로 통제하고 있다는 그 짜릿한 느낌 말이야. 그동안 우리 형들은 어땠어? 그녀의 답장 하나에 기분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녀의 스케줄에 내 모든 걸 맞추고 관계의 모든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줘 버렸잖아. 그 자율성이라는 걸 스스로 걷어차 버린 거라고. 근데 형이 딱 연락을 멈추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형은 비로소 잃어버렸던 내 인생의 운전대, 그 관계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야. 이건 말이야, 형 자신과 이 세상 전체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아. 나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반응에 내 행복과 불안을 맡기지 않겠다. 나는 오로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즉 내 마음의 평화, 내 인생의 목표, 그리고 나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하겠다. 야, 이거 진짜 멋있는 거 아니냐? 그냥 카톡 하나 안 보냈을 뿐인데 그 행동 하나에 이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고. 자, 그럼 형이 이렇게 멋지게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딱 잡았을 때 그 여자는 대체 어떻게 반응할까? 만약 그 여자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괜찮은 사람이라면 형의 그런 결정을 존중해 줄 거야. 아마 처음엔 좀 서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내 형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고 오히려 나중에 더 솔직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시도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여자라면 형이 굳이 이런 전략을 쓸 필요도 없었겠지.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야. 만약 그 여자도 아까 말했던 그 안절부절 못하는 스타일이라면 형의 갑작스러운 침묵은 그 여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의 스위치를 아주 그냥 강력하게 켜버릴 거야. 그럼 이제 그 여자는 머릿속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대체 왜 이 남자의 행동이 변했을까?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아마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하게 될걸.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귀인 이론이라는 건데, 뭐 용어는 됐고 그냥 사람은 어떤 결과에 대해 반드시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왜? 라는 물음표로 가득 차게 돼. 그럼 그 여자의 감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해갈까? 내가 3단계로 딱 정리해 줄게. 1단계, 놀람과 혼란.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뭐지? 하고 놀라거나 당황하겠지. 늘 오던 카톡이 안 오니까 핸드폰이 고장났나? 진짜 바쁜가? 아니면 내가 지난번에 확인에 뱉었던 그 말 때문에 단단히 삐졌나 하면서 온갖 추측을 하기 시작해.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지. 2단계, 불안과 통제력 상실. 그러다 침묵이 하루, 이틀, 사흘 길어지면 그동안 형이 쉴 새 없이 연락해주면서 느꼈던 그 편안함과 안정감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과 상실감이 채우게 되는 거야. 마치 매일 먹던 영양제 하나가 갑자기 사라진 느낌. 내 삶의 어떤 확실했던 부분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느낌이지. 더 이상 자기가 형의 관심과 시간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순간이야.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존중. 정말 만약에 우리 형들이 이 침묵의 시간을 제대로 아주 값지게 보냈다면 이 마지막 단계에서 존중이라는 진짜 감정이 싹트게 돼. 여기서 제대로 보냈다는 건 연락 안 하는 동안 핸드폰만 붙잡고 언제 연락 오나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야. 그 시간 동안 진짜로 자기 일에 미친 듯이 집중해서 성과를 내고 헬스장에 가서 땀 흘려 몸을 만들고 책을 읽거나 새로운 걸 배워서 머리와 내면을 채우는 등 이전보다 내적인 가치가 훨씬 더 높은 남자로 스스로를 업그레이드 했다는 걸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보여줘야 해. 그럴 때 형의 침묵은 더 이상 초라한 빈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형의 단단한 존재감과 깊이를 드러내는 강력한 무대가 되는 거야. 그때 그 여자는 비로소 깨닫게 되겠지. 아, 이 남자는 나한테 의존해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는 남자가 아니구나. 나 없이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바로 그 순간 얄팍한 끌림이나 동정이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진짜 존중이 태어나는 거라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스토아 철학, 즉 금욕주의 철학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야. 그냥 연애 기술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의 격을 높이는 거지. 고대 로마의 가장 위대한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에 쓸데없이 신경 쓰기보다 그 시간에 너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온전히 집중하라.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힌 말 아니냐? 우리 인생의 진리가 이 한 문장에 다 들어있어. 이건 단순히 좋은 글귀를 읽고 고개 끄덕이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야. 형이 쉴 새 없이 보내던 카톡과 의미 없는 전화 통화를 멈추는 그 순간, 형은 바로 이 위대한 철학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온몸의 세포로 직접 실천하고 있는 거야. 남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완전한 책임감과 나 자신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선택하는 위대한 결정을 내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형들, 마지막으로 이것만 명심해. 형의 침묵은 삐져서 입 꾹 닫고
토라진 5살짜리 어린애의 투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 그건 그냥 찌질한 거야. 아이고, 그런 남자한테서는 매력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지. 형의 침묵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앞세우는 게 아니라 묵묵히 행동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는 진짜 남자의 침묵이어야 하고, 과거의 상처와 원망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그걸 걸음삼아 더 큰 내공과 단단함을 쌓아가는 대장부의 침묵이어야 한다고. 텅 빈 침묵이 아니라 성장의 소리로 가득 찬 꽉 찬 침묵 말이야. 알겠어, 우리 형들? 자, 그럼 우리 형들, 지금까지 머리 아프게 원리니 철학이니 떠들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진짜 실전편으로 들어가 보자고. 말로만 내면이 단단한 남자가 되자. 주도권을 잡자고 외치면 뭐 하냐고. 당장 오늘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행동 강령을 내가 딱 정해줄게. 잘 듣고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 형들의 그 값진 침묵을 진짜 강력한 자기 치유의 도구로, 그리고 주변 사람들, 특히 그 여자에게서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자기 선언으로 만들 수 있는 5개 실천 단계야.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와. 첫 번째 단계, 생각의 중심축을 완전히 옮겨라. 그녀를 어떻게든 바꿔보려는 노력에서 나 자신의 영토를 재건하고 확장하는 일로. 이게 무슨 말이냐고. 여태까지 우리 형들은 어땠어? 어떻게 하면 그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아, 무슨 말을 해야 그녀가 다시 나를 좋아하게 될까? 온통 생각의 중심이 그녀에게 맞춰져 있었잖아. 형은 형 인생이라는 왕국의 왕이었는데 그 옥자를 버리고 그녀의 왕국 문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되어버린 거라고. 아이고 참나, 이제부터는 그 생각의 방향을 180도, 아니 360도 확 틀어버리는 거야. 이제 그녀는 잊어. 아니, 잊으려고 발버둥 치지도 마. 그냥 생각의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뒤로 던져버려. 그리고 그 텅 빈 왕좌의 나라는 2글자를 거대하게 박아 넣는 거야. 이게 왜 그렇게 효과가 강력하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외부가 아닌 내 안으로 완벽하게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연습이기 때문이야. 한번 생각해봐, 형들. 그 여자한테 카톡 보내고 답장 기다리고 전화 걸까 말까 망설이고 그녀의 SNS를 훔쳐보면서 그녀의 기분과 반응 하나하나에 내 모든 신경을 곤두쓰는데 하루에 얼마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했어. 진짜 어마어마한 양이거든. 그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형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세상에 없어. 이제 그 에너지를 쏟아붓는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야. 더 이상 남을 통제하고 바꾸려는 헛된 망상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오롯이 형 자신에게 속한 것들, 즉 형이 100% 통제할 수 있는 형의 몸뚱아리, 형의 인생 목표, 형의 지식과 지혜를 가꾸고 성장시키는데 그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지. 아직도 감이 잘 안 오는 형들을 위해 내 실제 친구놈 얘기를 하나 해줄게. 내 친구 중에 철수라는 놈이 있어. 이놈이 정말 절절하게 사랑하던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완전 폐인이 된 거야. 맨날 밤마다 술에 취해서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미안하다고 빌고 다음날 아침이면 또 후회하면서 구구절절 장문의 사과 카톡을 보내고. 아이고, 옆에서 보는 내가 다 창피할 정도로 진짜 꼴불견이었지. 근데 웃긴 건 이놈이 그렇게 매달릴수록 그 여자는 더 차갑게 돌아서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기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루는 그 반쯤 죽어있는 놈을 불러다 앉혀놓고 딱 한마디 했어. 야, 이 찌질한 놈아, 정신 차려. 지금부터 딱 3개월만 그 여자 생각하는 데 쓰는 그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100% 전부 헬스장이랑 네가 평소에 따고 싶어 했던 그 자격증 공부에 한번 미친 듯이 쏟아부어봐. 이건 명령이다. 처음엔 죽는 소리를 하던 놈이 하도 내가 옆에서 쪼아대니까 마지못해 시작하더라고. 그리고 진짜 3개월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야, 진짜 대박이었어. 맨날 술배 나와서 비실거리던 놈의 몸이 완전 탄탄한 근육질로 바뀐 거야. 어깨는 딱 벌어지고 눈빛부터가 달라졌어. 그리고 그 어렵다던 전문 자격증까지 손에 딱 쥐었더라고. 스스로 자기 영토를 성공적으로 재건해낸 거지.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이었어.
어느 날 저녁에 그 전 여친한테서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온 거야. 예전 같았으면 철수 놈은 아마 심장이 벌렁거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허둥댔을 거야. 근데 전화를 받는 철수의 목소리가 예전과는 180도 달라진 거지. 아주 차분하고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뭔가 모를 깊이까지 느껴지는 목소리였어. 더 이상 제발 돌아와줘, 네가 꼭 필요해 라고 울며 매달리던 그 찌질한 남자가 아니었어. 전화기 너머의 그 목소리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 나는 너 없이도 내 인생을 아주 멋지게 만들어가고 있는 남자다. 내 세상은 굳건하다. 전화기 너머 그 여자도 그 압도적인 에너지의 차이를 바로 느꼈을 거야. 이건 내가 100% 아니 200% 장담해. 남자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여자를 바꾸려 들지 말고 나를 바꾸는 것, 내 영토를 가꾸는 것, 이게 바로 모든 변화의 시작이라고. 자, 우리 형들, 첫 번째 단계에 성공해서 나라는 왕국의 영토를 성공적으로 재건했으면 그 다음은 뭘 해야 할까? 그렇지. 바로 그 영토를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굳건히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해. 아무리 멋진 성을 쌓아 올렸어도 성문이 허술해서 아무나 들락날락거리게 만들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외부의 사소한 도발이나 침략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강력하고 높은 내면의 국경선을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 단계야. 바로 무반응 훈련이지. 자, 형이 그렇게 운동 열심히 하고 일에 집중해서 조금씩 멋지게 변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거나 혹은 형이 올린 SNS 사진을 그녀가 봤다고 치자. 그럼 슬슬 그녀에게서 탐색전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이건 거의 100%야. 몇 달 동안 잠잠하던 그녀가 형의 옛날 게시물에 갑자기 좋아요를 꾹 누른다거나 아주 뜬금없이 한밤중에 자니? 혹은 오빠 잘 지내? 같은 카톡을 툭 던지는 거지. 바로 이때가 진짜 중요한 순간이야. 이 순간 우리 형들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옛날 버릇, 그 찌질하고 안절부절 못하던 본능이 스멀스멀 독버섯처럼 기어 나오려고 할 거야. 오, 대박, 드디어 연락 왔다 하면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1초 만에 칼답을 보내고 싶어서 손가락이 근질근질하겠지. 지금 바로 답장 안 하면 이 기회가 날아갈지도 몰라 하는 조급함이 형의 뇌를 지배하려고 들 거야. 하지만 잠깐, 스톱. 진짜 어른스러운 남자, 진짜 자기 내면 왕국의 위험 있는 왕은 그렇게 외부의 자극에 즉시 반응하지 않아. 성문 밖에서 웬 거지. 아이 하나가 돌멩이를 던졌다고 해서 성 안의 왕이 갑자기 벌거벗고 뛰쳐나가진 않잖아. 안 그래? 왕은 그저 옥좌에 앉아 조용히, 그리고 아주 흥미롭다는 듯이 그 상황을 관찰할 뿐이야. 오호라, 저 녀석이 지금 나를 떠보는군. 재밌는데? 하면서 말이야. 이게 이 두 번째 단계의 핵심이야, 형들.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의식적으로 신성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외부에서 돌멩이를 하나 툭 던졌다고 해서 내가 조건 반사적으로 멍멍짓는 개가 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녀의 카톡과 형의 답장 사이에 있는 그 고요한 몇 초 혹은 몇 시간의 텅 빈 공간. 바로 그곳이 형의 자율성과 내면의 평화가 살아 숨쉬는 신성한 영역이고 형이 왕으로서 군림하는 곳이야. 그 위대한 스토아 철학의 대가인 세네카가 이런 말을 했어. 우리는 현실에서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 그녀의 급여도 없어 보이는 잘 지내? 라는 카톡 하나에 이게 무슨 뜻이지? 혹시 나를 떠보는 건가? 아니면 다시 만나고 싶다는 신호인가? 내가 뭐라고 답장해야 제일 멋있어 보일까? 하면서 온갖 상상의 나라에를 펼치면서 스스로를 고통 속으로 밀어넣지 말라는 뜻이야. 아이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 자체가 바로 고통이라고. 자,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려보자. 그녀에게서 카톡이 왔어. 오빠, 잘 지내? 예전에 형 같았으면 5분은커녕 5초 만에 심장이 터질 듯 기뻐하며 나는 잘 지내지. 너는 어떻게 지내? 얼굴 한번 볼까? 하면서 온갖 주접을 떨었겠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내면의 왕이잖아. 안 그래? 최소 5시간 아니면 느긋하게 반나절 정도는 그냥 형의 일에 집중하면서 잊어버려. 그녀의 카톡은 형 인생의 수많은 알람 중 하나일 뿐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걸 몸소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만약 답장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다면 아주 짧고 정중하지만 더 이상의 대화를 유도하지 않는 선에서 아주 담백하게 끝내야 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응, 덕분에 잘 지내. 너도 좋은 하루 보내. 딱 이 정도. 여기서 절대. 너는 어떻게 지내? 혹은 밥 한번 먹자. 같은 질문을 먼저 덧붙여서는 안 돼. 그 질문을 하는 순간 형은 방금 세운 국경선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다시 그녀에게 관계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꼴이 되는 거야. 이런 침착하고 의연한 행동은 그녀에게,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형 자신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나의 평화와 나의 중심은 너의 가벼운 탐색전 하나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하찮은 것이 아니다. 내 왕국은 아주 굳건하다 라는 사실을 말이야. 이걸 몇 번 겪고 나면 그녀는 더 이상 형을 만만하게 보지 못할 거야. 오히려 형의 그 단단함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존중심과 호기심을 느끼게 될 거라고. 자, 우리 형들. 첫 번째 단계에서 나라는 왕국을 재건했고, 두 번째 단계에서 외부의 침략을 막아낼 굳건한 국경선까지 세웠어.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 성벽만 높고 단단하다고 해서 그 왕국이 저절로 평화로워지는 건 아니잖아. 성안이 쓰레기로 가득하고 역병이 돌고 내란이 일어나면 그 높은 성벽이 다 무슨 소용이야. 안에서부터 골마 터지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고. 이제는 우리 왕국의 내부를 정돈하고 깨끗하게 대청소할 차례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도 끈적하게 남아있는 과거의 원망, 후회, 분노, 미련 같은 온갖 감정의 쓰레기들을 남김없이 깨끗하게 치워버리는 작업.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갈 세 번째 단계야. 바로 관용을 통해 과거로 통하는 무거운 철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거지. 우리 형들,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생각해봐. 마음속에 아직도 그때 내가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을까 하는 자책이나, 어떻게 인간이 돼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하는 그녀에 대한 원망을 끙끙 앓고 있으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 그건 마치 발목에 100kg짜리 쇠사슬을 칭칭 감고 마라톤 풀코스를 뛰려는 것과 똑같아. 아이고, 한 발짝은커녕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성숙한 침묵은 그녀를 괴롭히고 벌 주기 위한 유치한 복수전이 절대로 아니야. 이건 그녀와 나, 상처받았던 우리 모두를 위한 위대한 용서의 과정이야. 먼저 그녀가 너에게 저질렀던 수많은 실수와 상처 주는 말들에 대해, 그래, 그땐 그럴 수도 있었겠지. 그 인간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니까 하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는 거야. 하지만 형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 그녀를 용서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중요한 것. 바로 과거에 한없이 찌질하고 매달리고 약해 빠졌던 나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용서하는 거야. 이게 진짜 어렵지. 근데 해야 해. 그때는 내가 어리고 미숙했어. 사랑 앞에서 바보가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럴 수 있었어. 괜찮아. 이젠 괜찮아. 하고 스스로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등을 토닥여주는 거지. 남을 용서하는 건 관용이지만 나 자신을 용서하는 건 진짜 용기라고. 아직도 마음속에 응어리진 감정들이 남아있어서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형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 혼자 조용한 시간을 한번 가져봐. 책상에 앉아 깨끗한 종이랑 펜을 하나 꺼내. 그리고 그동안 그녀에게 화가 났던 일, 서운했던 일, 죽도록 미웠던 순간들, 그리고 반대로 내가 그녀에게 잘못해서 후회되는 내 행동들까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을 남김없이 그냥 다 적어 내려가는 거야. 욕을 거칠게 써도 좋고 어린애처럼 엉엉 울면서 써도 좋아. 중요한 건 절대 이걸 사진 찍어서 그녀에게 보내거나 하는 멍청한 짓은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건 오직 형 자신만을 위한 신성한 의식이니까. 마음속의 모든 독을 다 쏟아냈으면 그 종이를 라이터로 깨끗하게 태워서 재로 만들어버리거나
아주 잘게 복수하는 마음으로 찢어서 쓰레기통 깊숙이 버려. 핸드폰 메모장에 썼다면 고민도 하지 말고 그냥 영구 삭제 버튼을 눌러버리고. 이 죄를 날려보내는 행동은 우주를 향해 이렇게 선언하는 것과 같아. 나는 이 고통스러운 관계를 통해 내가 배워야 할 교훈을 모두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과거의 고통이 아닌 미래의 평화를 선택하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존재했던 모든 감정의 빚은 이 순간부로 모두 청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고 말이야. 이렇게 진짜 관용을 온몸으로 실천하고 나면 형들의 영혼과 에너지가 훨씬 더 가볍고 맑아지는 걸 즉시 느낄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과거라는 무겁고 축축한 짐에 짓눌리지 않게 되는 거지. 마음속에 묵은 쓰레기를 다 치워내야 비로소 그 자리에 새로운 행복과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깨끗한 공간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 안 그래, 우리 형들? 자, 우리 형들. 이제 과거의 쓰레기까지 깨끗하게 다 치워서 우리 내면의 왕국이 아주 깔끔해졌어. 그럼 이제 뭐 할까? 텅 비어버린 깨끗한 왕국에 가만히 멍하니 앉아만 있을 거야? 에이, 그건 왕이 아니지. 그건 그냥 백수지. 위대한 왕은 폐허를 정리하는 데서 그치는 자가 아니라 그 깨끗해진 폐허를 딛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대한 문명과 찬란한 문화를 건설하는 자라고. 바로 여기서 우리의 네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 거야. 이제 자신의 더 큰 책임감과 다시 연결하라. 진짜 가치 있는 남자가 되는 길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어른스럽고 성숙한 남자는 그가 지금 어떤 여자를 만나고 있는지, 얼마나 예쁜 여자친구를 가졌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야, 그건 그냥 자기 가치가 없는 놈들이나 여자 뒤에 숨어서 어떻게든 있어 보이려고 하는 짓이지. 진짜 남자는 그가 자기 인생에서 어떤 책임을 기꺼이 짊어지고 있는지, 그 책임의 무게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라고. 그 책임이 뭐냐고. 바로 자기 일에 대한 책임, 나를 믿어주는 동료들에 대한 책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내 가족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단련시켜야 할 바로 그 책임 말이야. 연애, 사랑,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그건 우리 남자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에 닻이 될 순 없어. 그저 우리를 더 즐겁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돛 같은 거지. 형이 그녀에게 쏟아붓던 모든 연락과 노력을 멈추면 당연히 형의 하루에 시간적, 정신적으로 거대한 공백, 텅 빈 공간이 생길 거야. 예전 같으면 그 공간을 너무 외롭다, 보고 싶어 미치겠다 같은 징징거림이나 술로 채웠겠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왕이잖아. 그 신성하고 소중한 빈 공간을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들로 빽빽하게 채워 넣어야 해. 바로 형의 커리어, 형의 일 말이야. 관계에 쏟던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문가가 되는 거야. 그리고 형의 건강. 술 마실 시간에 헬스장에 가서 쇠질을 해. 땀은 절대 배신하지 않거든. 그리고 그동안 소홀했던 진짜 의리 있는 친구들과의 시간, 나이 드신 부모님께 드리는 따뜻한 전화 한 통 같은 것들 말이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데 온전히 집중하는 것, 이게 바로 조건 없는 자기애를 몸소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야. 누가 알아주든 말든, 그녀가 나를 인정해주든 말든,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고 발전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숭고한 자기 선언이라고. 이런 남자를 보고 어떻게 멋있다고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어. 또 다른 위대한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히 100%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선택하는 것뿐이다. 그녀의 마음, 우리가 통제 못해. 세상의 평가, 우리가 통제 못해. 하지만 오늘 내가 헬스장에 갈지 말지, 책을 한 페이지라도 더 읽을지 말지는 오로지 우리 자신만이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 한번 차분히 떠올려봐, 우리 형들. 그 여자 한 명한테 온 신경을 집중하느라 그동안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미뤄뒀던 중요한 업무 프로젝트는 없었는지.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보느라 연락 한번 제대로 못했던, 내가 힘들 때 내 옆을 지켜줬던 진짜 의리 있는 내 친구들은 없었는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리로, 아니 그 이상으로 되돌려 놓을 시간이야. 미뤄뒀던 프로젝트에 형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쏟아부어서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내. 친구들한테 먼저 전화해서 야, 그동안 내가 미안했다. 얼굴 한번 보자. 술 한잔 살게라고 말해. 이게 진짜 남자의 행동이야.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형이 지금 얼마나 멋지게 변하고 있는지를 절대 형의 입으로 직접 떠벌리고 다니거나 SNS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이고, 그건 제일 없어 보이는 찌질한 짓이지. 그냥 산 정상에 있는 묵직한 바위처럼 묵묵히 형의 길을 가면 돼. 그러면 신기하게도 언젠가 어떻게든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우연히 본 SNS를 통해서 형의 소식을 반드시 듣게 될 거야. 야, 너 들었어? 철수 요즘 회사에서 완전 에이스래. 곧 승진할 것 같대. 나 얼마 전에 헬스장에서 철수 봤는데 와, 몸이 완전 장난 아니더라. 딴 사람인 줄. 이런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녀는 비로소 아주 큰 충격과 함께 깨닫게 되겠지. 형의 그 길었던 침묵과 부재가 이별의 슬픔에 잠겨 허우적대는 패배자의 좌절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향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비상하는 승리자의 도약이었다는 그 서늘한 사실을 말이야. 그때부터 그녀의 마음속에서 형은 더 이상 전 남친이 아니라 놓치기 아까운 남자로 바뀌게 될 거라고. 자, 이제 거의 다 왔어, 우리 형들. 첫 번째 단계에서 나라는 왕국을 재건했고, 두 번째에서 굳건한 국경선을 세웠고, 세 번째에서 과거의 쓰레기를 치웠으며, 네 번째 단계에서는 왕국을 아주 풍요롭고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들었어. 그럼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 천만에. 진짜 어려운 건, 진짜 고수는 지금부터 갈리는 거야. 그건 바로 이 모든 것을 유지하는 힘이야. 산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 그 정상에서 품위 있게 머무는 법을 아는 거지. 바로 여기서 우리의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가 필요해. 다섯 번째, 그 침묵을 가벼운 변덕이 아닌 인내심과 깊이의 상징으로 끝까지 유지하라. 내가 장담하는데 인내심은 한 남자의 내면의 깊이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잣대야. 순간의 감정에 휘둘려서 1분마다 카톡 확인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남자는 그 바닥까지 훤히 들여다보이는 얕은 웅덩이와 같아. 아무런 매력도 궁금증도 자아내지 못하지. 하지만 외부의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묵직한 인내심으로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남자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깊고 푸른 호수와 같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감, 호기심, 그리고 마침내는 경외심까지 느끼게 만들지. 우리 형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이 침묵은 누가 먼저 연락하나 보자 하는 애들 같은 유치한 자존심 싸움이 절대 아니야. 이건 내 영혼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고독하고 위대한 수련이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내면의 평화와 굳게 맺은 신성불가침의 약속이라고. 그런데 만약에, 정말 만약에 우리 형이 지금까지 내가 말한 4단계까지 너무나도 잘 해놓고 딱 3일 혹은 고작 일주일 정도 침묵하다가 새벽 감성의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니? 같은 멍청한 카톡을 보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동안 형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성벽과 왕국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야. 말짱 도루묵 헛수고가 되는 거라고. 아이고, 우리 형들. 진짜 세상에 그것만큼 바보 같고 멍청한 짓이 없어. 그 참을성 없는 한 번의 조급한 행동으로 형은 다시 언제든 원하면 돌아오는 예측 가능하고 쉬운 남자로 전락해버리는 거라고. 아이고 형님, 말은 쉬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도 사람인데 외롭고 보고 싶을 때가 왜 없겠어요? 하는 형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당연하지. 그래서 이 인내심을 기르기 위한 최고의, 그리고 가장 확실한 훈련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무슨 돛닦는 소리처럼 들릴까봐 걱정되는데 전혀 거창한 거 아니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봐. 그냥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딱 15분
혹은 잠들기 전 15분만 알람을 맞춰놓고 방해받지 않는 곳에 조용히 앉아봐. 그리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눈을 감고 숨만 쉬는 거야. 차가운 공기가 내 코로 들어왔다가 내 배를 풍선처럼 채우고 다시 따뜻해져서 나가는 그 감각에만 온전히 집중해봐. 그러다 보면 100% 아니 1000% 확률로 카톡 보내고 싶다. 걔는 지금 뭐 할까? 전화 한번 해볼까? 하는 온갖 잡생각들이 스멀스멀 안개처럼 피어오를 거야. 이때가 제일 중요해. 그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나는 아직 멀었어 하고 자책하거나 그 생각을 억지로 누르려고 싸우지 마. 그게 아니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저 멀리 하늘에 유유히 떠가는 구름을 보듯이 아주 무심하게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신기하네 하고 조용히 관찰만 하고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그 생각들은 진짜 형 자신이 아니야. 그냥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손님일 뿐이지. 이 훈련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 반복하다 보면 형들 마음속에 어떤 감정적인 충동이 일어나도 거기에 즉시 반응하지 않고 차분히 지켜볼 수 있는 강력한 내면의 힘, 바로 무림 고수들이 말하는 내공이라는 게 쌓이게 돼. 이 묵직하고 단단한 인내심이야말로 우리 남자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섹시한 자산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 알겠어, 우리 형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길고 긴 여정의 끝에 모두 도착했어. 이제 우리 형들은 한 남자가 성숙한 침묵을 선택했을 때 여자가 무엇을 느끼는지 완벽하게 이해했을 거야. 처음에는 당황스러운 놀라움, 그 다음엔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이 이 모든 과정을 제대로 아주 멋지게 해냈다면 그녀는 형에게서 이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아주 깊고 서늘한 존경심을 느끼게 되겠지. 왜? 형이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리는 남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우주를 지배할 줄 아는 진짜 깊이 있는 남자가 되었으니까. 오늘 이 길고 긴 이야기 속에서 우리 형들이 딱 하나만, 단 하나만이라도 가슴 깊이 품고 갔으면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거야. 남자의 진짜 힘은 상대를 얼마나 잘 쫓아가고 얼마나 잘 통제하는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남자의 진짜 힘은 필요할 때 기꺼이 한 걸음 물러나서 그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완전히 새롭게 조각하고 재정의할 줄 아는 그 위대한 능력에서 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이건 우리 채널의 변치 않는 철학이자 내가 오늘 우리 형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강력한 자기 확언이야. 귀 기울여서 잘 들어봐. 한 남자는 자기 내면에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굳건한 평화를 먼저 찾았을 때 비로소 타인과 진정으로 깊고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니 제발 우리 형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의 카톡 답장 속에서 너의 안정감을 구걸하지 마. 너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안정감은 너 자신의 책임감, 너의 묵직한 인내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정직함으로 네 두 손으로 직접 건설해야만 하는 위대한 성이라고.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영상 초반에 약속했던 조용한 전략의 3가지 황금 규칙을 공개할 시간이야. 이건 이 모든 이론의 최종판이자 실전의 핵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어. 황금 규칙 첫 번째, 목적 있는 침묵. 형의 침묵은 그녀의 반응을 떠보거나 복수하기 위한 얄팍한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재건하고 성장시킨다는 아주 명확하고 숭고한 목적이 있어야만 해. 만약 그녀에게서 전화가 온다면 피하지 말고 차분하게 받아. 하지만 대화는 의식적으로 짧고 정중하게 유지해야 해. 절대 먼저 과거 얘기를 꺼내거나 서운했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찌질한 짓은 금물이야. 황금 규칙 두 번째, 질적으로 향상된 부재. 형이 그녀의 인생에서 없는 시간이 그냥 멈춰있고 퇴보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 형이 없는 동안 형은 반드시 성장해야만 해. 나중에 그녀가 우연히 형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직접 마주치든 다른 사람의 SNS를 통해서 보든 형은 반드시 예전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나은 버전의 남자가 되어 있어야만 해.
형의 인내심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성장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걸 명심해. 황금 규칙 세 번째, 평화를 향한 약속. 이 관계가 기적적으로 다시 이어지든 아니면 이대로 완전히 끝나든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형이 이번 기회를 통해 어렵게 되찾은 내면의 평화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다고 스스로와 굳게 약속해야 해. 형의 자존감과 내면의 평화는 그 무엇과도 협상할 수 없는 형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라고. 형들, 마지막으로 기억해. 침묵은 끝이 아니야. 이건 형 인생의 다음 챕터, 더 멋진 이막을 여는 거대하고 묵직한 경첩과도 같아. 책임감, 깊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관용이라는 새로운 챕터 말이야. 만약 형이 여기까지 이 긴 영상을 모두 봤고 이 평화롭고 성숙한 남자의 길을 걷기로 굳게 마음먹었다면 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부탁할게. 댓글에 다른 말 말고 숫자 3을 한번 남겨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이 세 가지 황금 규칙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자기 자신과의 엄숙한 약속의 의미로, 그리고 이제부터는 불안이 아닌 평화의 길을 선택하겠다는 세상 모든 것을 향한 강력한 선언의 의미로 말이야.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형들 모두가 각자의 힘든 여정 속에서 진짜 정직함과 깊이,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찾기를 진심으로 바랄게.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자고.